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엑셀 필기 문제를 풀다 보면 이 데이터 관리 기능이 중점적으로 좀 한 4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어떤 기능인지 예, 그 용도를 아셔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문제를 더 이해를 하는데 가끔 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정의. 그랬을 때 이런 기능이 이럴 때 필요하구나. 좀 전체적으로 윤곽만 좀 잡으시라고요. 제가 정렬,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가상분석 요 3개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찾기 데이터표, 그 다음에 부분합 하나, 둘, 셋, 4개, 5개, 6개. 정렬은 이제 부분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필기용 기능 이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데이터 관리 기능 이해 필기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할 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상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얘는 예측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하고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기능이 3개죠.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이 3개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요약, 통계, 분석이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할까요? 이렇게. 그것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분합, 피벗 테이블, 통합 이렇게요. 근데 이제 부분합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써드릴게요. 정렬, 포함 이렇게. 그래서 요 6가지에 대한 거죠. 정렬까지 포함하면 7가지가 되니까 요 7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기능이 용어 정의로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이 정도만 이해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출제율이 좀 낮아서 그렇지. 그래서 필기용이라고 전제를 달아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이해는 아니고 용도적인 이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로에 대한 길이가 있고요. 뭐 단위는 뭐 그냥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값 5, 그 다음에 값 4, 7이 있고요.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렇게 5 곱하기 4 곱하기 7을 해가지고 7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셀 주소로 해서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 3개는 값이고 얘 하나는 수식이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 5, 4, 7은 값이고 얘는 수식이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엑셀을 잘 하시려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셀에 있는 값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항상 여기에 있는 수식 입력줄 있죠? 요거를 보시고 얘가 수식이구나.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 시험도 이제 제대로 보실 수 있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자, 먼저 이제 목표값 찾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목표값 찾기는 이제 이런 거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를 보여드릴까요? 데이터에 가시면은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 기능이 3개가 있는데 3개를 설명을 좀 한꺼번에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표라는 것이 뭐고, 목표값 찾기가 뭐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뭔지 이제 여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걸 예측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재 부피가 140인데 이게 150이 되려고 하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될까 하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엑셀화 시킬 때 어떻게 하냐? 140이 150으로 바뀌었죠.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의 결과값이 150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이렇게요. 수식에 참여하는 값의 변화를 뭐 하자? 예측하자.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목표값 찾기다. 그렇게 아시겠어요? 수식의 결과를 변경했을 때 수식에 참여하는, 이게 참여를 해야 돼요. 참여 안 하면 나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본말 안 써야 되는데,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한 다음에요. 수식이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주고, 아까 제시받은 값이 150이라고 가정하고, 그때 이제 값을 바꿀 셀이 이제 값인데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일종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7.5가 되면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목표값 찾기고요. 원래대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리만 이해하세요. 원리. 자, B라는 친구가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B라는 친구가 가로가 5에서 6, 7, 8, 9, 10으로 바뀌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바뀌고 즉 값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도요. 얘도 값이죠.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수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을 하라. 이렇게 얼마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가. 그때는 이제 뭘 써야 되냐? 값의 변화를 줬을 때 수식의 결과는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값들을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때 수식의 결과를 예측하라. 거꾸로죠. 목표값 찾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표라는 기능하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있어요. 시나리오. 그런 것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표는 표의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서 분석을 하는 거고요. 시나리오는 보고서 형태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데이터표는 표 자체이기 때문에 최대 2차원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로나 세로 두 개밖에 못하죠. 아니면 가로 높이, 세로 높이 이렇게 둘둘 아니면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그걸 1차원표라고 하는데 이제 1차원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데이터 표의 형태를 가지고 제가 한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하고 6일 때 얼마고 이거 얼마고 해서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면 30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수식을 찍어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교차점에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전체를 잡고 데이터 가상분석 데이터 표를 실행하는 겁니다. 이 행이 가로고요. 열이 세로예요. 그래서 가로가 가로니까 행이 가로니까 가로의 원데이터 값을 찍어주고 열 세로일 때 세로의 원데이터 값을 찍어주면 돼요. 물론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서로 바꿔도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인지를 합니다. 가로가 행으로 들어갔는지 세로가 열로 들어갔는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찍어주시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직육면체의 부피들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값들이 변할 때 수식의 결과를 예측하는데 표의 형태로 예측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바로 데이터 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 한번 할게요. 시나리오는 요 30가지를 다 못합니다. 30가지를 하면은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할게요. 가로를 6으로, 예, 여기다 좀 세로를 5로, 높이를 8로 이렇게 3개를 변경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는 3개까지 가능한가요? 예, 데이터표는 최대 2개지만 시나리오는 32개까지의 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차이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또 반대로 데이터표 같은 경우는 30가지의 경우의 수를 저희가 계산했잖아요. 개수가 30이니까. 근데 시나리오는 요거 30 만들려고 하면 죽습니다.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2개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좀 적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6, 5, 8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3, 4로 할까요? 4, 3, 6으로 감소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라. 이렇게 한 2개 정도.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개만 한번 해볼게요. 증가하는 경우하고 감소하는 경우. 예, 그러면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하고 추가하고 여기다 그냥 제가 이름을 쓰겠습니다. 부피 증가. 변경 셀이 이제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 범위를. 아시겠어요? 얘가 변한다. 확인하시고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이제 지시된 내용대로 6, 5,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하고 부피 감소를 넣고 변경셀에다가 똑같이 잡아주시오. 2번째는 안 잡아도 되고요. 확인하고 여기 값을 쓰는 거예요. 이제 4, 3, 6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2개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약 단추를 누르시고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잡는 건 무시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요약 보고서가 하나의 표의 형태라고 해야 돼요. 표도 아니고 이제 원데이터 값 나오고 증가하고 감소할 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만약에 얘를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본이라고 뭐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 시나리오는 경우의 수가 좀 적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변경된 셀도 값도 좀 많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요 3가지예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 이렇게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값을 변경하고 값들을 예측하자. 목표값 찾기. 값들을 변경하고 결과값을 예측하자. 그러면 시나리오 데이터 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이번에는 부분합, 피벗 테이블 통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데이터의 부분합, 그 다음에 통합 보이시죠? 이렇게 통합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은 여기 있고요. 피벗은 여기 없어요. 삽입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도 한번 삽입, 피벗 테이블 이렇게 가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부분합부터 말씀을 드리면 부분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름에는 중복이 없기 때문에 부분합을 하시면 안 되고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가능하죠. 부서명도 중복이 있으니까 근무지도 근데 이제 주로 숫자나 날짜 데이터는 잘 부분합을 안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이 있는 열에 대해서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지기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얘를 모아놔야 돼요. 한 곳으로. 얘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별도의 함수를 써서 기본 함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 같은 함수를 써서 서머리 요약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부서명별로 해줘라 그러면 기획부가 또 모여야 되는 거죠. 끼리끼리. 아시겠어요? 예. 자,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제 회사 다니는 친구인데, 회사 다니는 친구가 이 데이터가 한 500개 있는데, 위에서 상사가 이런 오다를 줬대요. 직위별, 그죠? 기본급의 합계와 실적의 합계. 이걸 좀 요약해가지고 가져와봐. 이렇게요. 그래서 뭐뭐별 기본함수. 이런 형태를 좀 요구해왔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사용해야 될 게 부분합 피벗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삽질도 하고 에러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데이터 자, 부분합을 했어요. 그룹할 항목이 쥐기별로 해오라고 하면 쥐기를 써주면 돼요. 선택을.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가 기본 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더 깊게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급과 실적의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하시면 부분합이 구해지는데 너비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자,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게요. 부장이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도 두 개가 흩어져. 사원은 이제 재수가 좋아서 한 곳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부분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시 원위치표로 돌리려고 하면 데이터의 부분합에 가서 모두 제거를 하시고 자, 끼리끼리 모아야 되는데 그럼 끼리끼리 모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이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이라는 건 차례대로 재배치하는 건데 차례대로 재배치하니까 이제 가나다 순서나 ABC 순서로 또 내림차순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끼리끼리 정렬하게 되면 비읍이 모이고 기역이 모이고 시옷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이제 정렬을 해서 먼저 쥐기별로 뭐 오름이나 내림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과, 기역, 비읍, 시옷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열을 기준으로 끼리끼리 모이게 한 게 바로 정렬이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할 때는 말이 없어도 뭘 해야 돼요? 정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런 후에 이제 데이터에 부분합을 하시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과부사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부분합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요약을 이제 이렇게 전체를 인쇄해서 갖다 줘도 되고요. 만약에 이 서머리만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이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요약만 나오고 세부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또 이 3번을 누르시면 다 나오고 2번 누르면 세부 항목만, 그 다음에 1번을 누르면 전체 항목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그죠? 이렇게 해서 인쇄해서 갖다 줘도 되고 아니면 요걸 이제 숨기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지금요? 제가 해드린 게 바로 부분합이다. 끼리끼리 모아놓고 그때 정렬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부분합에 대한 안 좋은 점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비슷한데 한 가지라고 보셔도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 부서명 직위별로 지금 했잖아요. 직위별로 서머리를. 근데 이제 5분 뒤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부서명별로 해와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거 모두 제거하고 아까 표로 돌아가는 거 보셨죠? 부서명으로 또 정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이 모두 제거 정렬.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3분 뒤에 근무지별로 해와라. 그러면 또 모두 제거하고 정렬 하니까 이 모두 제거 정렬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아시겠어요? 예, 이해 가시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이제 개인적으로 개선한 기능이 뭐냐 그러면 이제 피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정렬하고 모두 제거 정렬하는 이유가 이제 모두 원데이터에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분합할 때는 자꾸 원데이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데 복사해 가지고 붙이기 한 후에 또 부분합하고 또 복사해서 붙이기 한 후에 또 부분합하고 그렇게 되니까 데이터가 또 흩어지게 되는 그죠? 그런 맹점이 있어요. 또 한 군데 하려고 하니까 정렬하고 모두 제거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복사 붙이기를 해야 되는 경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데이터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원데이터를 안 건들고 별도의 셀에다가 요약 서머리를 해주면 어떨까 한 게 바로 이제 피벗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피벗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벗이에요. 자, 피벗은 보시는 것처럼 부분합 데이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뭐 앞에서 본 데이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친구가 이제 아까처럼 부탁을 해요. 야, 직위별 기본극과 실적액의 합을 좀 구해다 줘.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다 잡고요. 삽입 피벗 테이블 여기 가서 이거 눌러도 되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에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19에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피벗은 좋은 게 뭐냐. 이게 이제 소스 범위고요. 이게 이제 타겟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스에 어떤 작업도 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렬을 했나요? 안 했죠. 그죠? 왜? 원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중간에 별도의 과정을 얘가 다른 셀에다가 넣게 되는 거예요. 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피벗 테이블이 원데이터에 별도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공 테이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당겨 주시면 돼요. 이제 끌어서 직위별로 합을 구해라 그러면 이제 숫자를 기본극과 실적액을 이렇게 구하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부분합을 안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피벗은 이제 부분합하고 차이가 뭐냐? 요약만 나오고 세부 데이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세부 데이터를 보려고 하면 얘를 이제 더블 클릭을 숫자를 더블 클릭을 해야 세부 데이터가 보이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과장만 이렇게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이건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부서명별로 구해와봐라. 그러면 쥐기를 빼고 여기다 빼면 사라져요. 부서명별로 이렇게 끌어주시면은 그러니까 부분합보다 훨 편하죠. 그죠? 그 이유는 왜요? 여기 피벗을 찍어야 이 목록 상자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필요하면 넣고 필요 없으면 빼고 그죠? 대신에 이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행레이블로 만약에 끌었다 그러면 이제 중복이 제거되고요. 고유한 값만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 값으로 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여기서 적용할 수 있죠. 만약에 합계를 평균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를 누르고 값필드 설정에 가셔가지고 여기를 평균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또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필드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값 요약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을 선택을 하시면 평균으로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죠? 여기서 한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피벗이에요. 필요하면은 넣고 필요 없으면. 자, 정렬 안 했죠. 여기서 내부적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으니까 피벗이 굉장히 좀 편리하다. 좀 이해 가시나요? 부분합하고 차이가.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입니다. 자, 통합을 제가 데이터를 좀 미리 입력을 좀 해놨고요. 통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별도로 떨어져 있는 표를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양식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한 개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표를 별도의 폼에 맞춰서 서머리 요약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제 통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을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생님 표가 2개 이상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한 개여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개여도 되는데 중복이 되면 돼요. 이렇게 HDD, HDD 뭐 3개가 있든지 4개가 있든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나짜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2개를 다 해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통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이제 지방 막 전주, 광주 뭐 이런 데서 부산 여기서 파일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이 파일들을 이제 서머리 요약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예요? 통합을 사용하시면 좋죠. 물론 이제 전주 시트, 광주 시트에서 시트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같은 장소에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일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마 작업하기가 같은 시트일 때가 제일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통합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추천을 안 해드려요. 이게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는 이제 실무 쪽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할 범위를 전체를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통합 단추를 누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앞에서 배웠던 부분합 피벗하고 똑같고요. 합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범위라고 하죠. 계산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추가. 그리고 첫 행 왼쪽 열에다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얘를 기준으로 아시겠어요? 요 기준으로 데이터를 불러서 모으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체크 안 하면 이제 첫 번째 기준으로 오는데 이게 위치가 다르더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는 여기에 맞춰서 이게 첫 행 왼쪽 열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의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여기에 맞게 분량을 내가 이쪽으로 불러와서 모아서 뿌려주겠다 그런 말이고요. 여기를 해제를 하시면은 이 위치가 이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해제하는 것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 잘 안 쓰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체크하면 다른 위치에 있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서머리 요약이 나오죠. HD가 80개고, 그죠? 그 다음에 70개죠. 70, 80 더하니까 15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짜리도. 자, 통합할 결과를 표시할 범위를 블록을 잡고 통합을 하시고 소스 범위를 지워야 되죠. 이래서 통합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 번 할 때도 마찬가지처럼 부분합처럼 합계해 주시고요. 소스 범위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이렇게 또 잡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답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 이 범위가 이 범위하고 일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부서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품명이 나왔으니까 일치가 안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삽질 한번 안 나오는 경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추가했어요. 이렇게.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자, 데이터 통합 가서 지우고 다시 여기부터 잡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추가 초택 왼쪽 열 체크하고 이렇게 하시면 답이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제 통합입니다. 통합. 개념이 좀 잡히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최소한 필기 준비하실 때 이런 베이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에 있는 통합, 부분합, 그 다음에 가상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데이터 관리 기능 쪽이 나왔을 때는 이제 필기에서는 이 기능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직접적인 구현은 실기고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필기는 통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부분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피벗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기능적인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